달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중순까지 한샘 청동공원, 볼리 어린이공원, 이곡 장미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구교도소가 새롭게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한 후 5월 2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축점등식 행사를 5월 3일 달서경찰서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감삼동 수리몬에서 제43회 경로위안 잔치가 열렸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8일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달서구 효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3일 성서주공 1단지에서 은하수마을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어울림 나눔터가 지난 4일 월용공원 일대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월용공원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장관 달서구 의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호경 대표와 함께 지난 7일 유천동 아파트 내 경로당 3곳의 청소기를 기탁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싱협회는 지난 4일 군위전통시장 야외 공연장에서 제8회 대구광역시 복싱협회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보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4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시민 행복 콘서트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오후 7시 30분 호롱야외 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5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중순까지 한샘 청동공원, 볼리 어린이공원, 이곡 장미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한샘 청동공원에서 원더랜드 동화세상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 아이꿈센터와 철호구산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직 벌룬쇼, 보물찾기,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후원 전달식, 모범 표창 시상, 축사, 경품 추첨이 진행됐으며 아동투표소와 재능 탐색 꿈 전시회 등 활동형 체험 부스, 인생 네컷 비누 석고 방향제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주인공이 되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가족과 아동이 웃음과 즐거움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일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열리는 우리는 잘한대이는 놀이왕을 찾아라 경연대회를 통해 물총놀이 서바이벌, 물풍선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 부스가 18일 이곡장미공원에서는 우리들은 다름이 아름다운 좋은 친구라는 주제로 나라별 이색적인 세계놀이 체험 부스와 어린이 디제잉 댄스 파티, 훅소 마인 버스킹 등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교도소가 새롭게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한 후 5월 2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훈 달성군수,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대구교도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개청식은 경가보고를 시작으로 개청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축사,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합인면 현 위치로 이전한 신축 대구교도소는 26만 9,857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6만 1,12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신축 대구교도소는
지열, 중수도,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첨단 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휴게마당 등 부대시설도 개방하여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청식에서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교도소 후적지에는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달성군은 기존 교도소 후적지는 추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서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 행사가 5월 3일 달서경찰서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점등식에는 달서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표명정사, 원경정사, 법안스님 금강합창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일에 반야신경 공복, 효명경승 실장님의 봉축법어가 이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대구 달서경찰서 법우에서 봉축 점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함과 더불어 우리도 부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올해의 연등축제 슬로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란 말처럼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강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고통과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여 뜻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원만히 성취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심원력으로 밝힌 등불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희망과 지혜의 등불이 되어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고 풍요로운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한편 오한석 달서경찰서장은 불자와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마음엔 평화, 행복한 세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된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참석한 모든 분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온 누리에 가득 퍼지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감삼동 수리몬에서 제43회 병로 위안잔치가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가 주최하고 푸른방송과 서부새마을금고 구병원, 그 외 지역 여러 기관단체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시 군의원 및 많은 기초단체 의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하였으며 감삼동 인근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념식은 재단법인 수림장학회 최상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태훈 구청장의 격려사와 내빈들의 축사를 통해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행사를 이어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수림장학회의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감삼동 새마을부녀회 및 주민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 식사를 대접한 후 지역 가수와 감삼민속단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신 어르신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3회 그 경로잔치를 개최함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참 이래 날씨도 좋은 날씨에 이걸 하게 돼서 참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 해산 조경제 그 회장님이 뜻이 경로 호친 사상을 이어받아 경로잔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래 뭐 경로잔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 동네 화합 차원에서 많은 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림장학회 경로잔치 하게 되면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조약국 뒷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한산 조경재 원장님이 살아온 데서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실제가 경로 효친 사상에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해주신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꽃이 피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재단법인 수림장학회는 1982년 설립인가 되었으며 설립 후 지금까지 매년 어버이날에는 경로위안 잔치를 개최하여 어른과 노인 공동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매주 수요일 지역 인근의 독거노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식사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8일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달서구 효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달서구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구라는 슬로건을 통해 어버이날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효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이달 행사에는 큰사랑 어린이집 원아들의 귀여운 율동을 시작으로 어르신들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88세에서 99세 사이의 어르신 10분을 모시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꽃 목걸이를 걸어드리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복지관 직원들과 참석한 내빈들이 함께 권혜경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했으며 달선 노인문화교실 신앙송반에서 시극신앙송 공연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 김진홍 관장은 어르신의 행복이 곧 55만 달서 주민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본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300분을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온 정성을 모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식 이후 무궁화 예술단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의 후원과 봉사로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독거 어르신 1,000여 명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표드림 키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3일 성서주공 1단지에서 은하수 마을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은하수 마을 주민연합회가 주최하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주택관리공단, 대구 성서일관리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어르신 300여 명과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관내단체 기업의 후원과 협조로 풍성한 자리가 마련되어 경로효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트로트 가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로원장 낭독, 모범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표창,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도시락과 선물 꾸러미 전달, 경품 추첨 등으로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이 좀 더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녹아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이 향후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은하수 마을 경로잔치 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이들 오늘 하루라도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성서 지역사회복지관은 오는 18일 이곡장미공원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다름이 아름다운 좋은 친구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울림 나눔터가 지난 4일 와룡공원 일대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룡공원 효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히 마련되었으며 이태훈 구청장, 유영아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어울림 나눔터가 지난 4월 30일 학산공원 효잔치에 이어 이번에는 와룡공원에서 경로잔치 및 문화공연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아랑장구 와룡지부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은 국민을의 유공자 표창과 내빈 소개, 그리고 축사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손영우 씨와 서순목 씨는 각각 구청장과 대구시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에서는 신바람 충전소의 북춤과 초청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어울림 봉사자 및 내빈 노래 등 참석한 내빈들과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종열 어울림 나눔터 대표는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과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울림 봉사단은 어려운 분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어울림 나눔터는 2000년에 결성되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임의용 봉사, 밑반찬 배달과 문화행사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일) 이호경 대표는 유천동 아파트 내 경로당 3개소를 다니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진공 청소기를 후원했습니다. 저희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푸짐한 선물까지 이래 또 가져오시고, 이 청소기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기는 저희 경로당에 없습니다. 늘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했었는데 오늘을 이제 계기로 빗자루에서 탈피해서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은 앞으로 깨끗한 경로당이 되고 우리 경로당 회원들도 그 위생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가까운 이웃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객님께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나름 뜻도 깊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뭐 약속한 그런 조그만 선물이지만 경로당에 또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 하니까 저 또한 좀 일찍 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이웃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웃음의 꽃이 단장을 넘는 희망찬 5월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호경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천동의 새로운 경로 사상의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자라는 어린이에게는 희망을, 어르신께는 존경의 마음을 함께하여 유천동의 새로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푸른 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관심,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소통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복싱협회는 지난 4일 군의전통시장 야외공연장에서
제8회 대구광역시 복싱협회장배 전국생활 복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복싱협회, 그리고 대구광역시 체육회의 주최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창균 군이 부군수, 박수현 의장, 서대식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 기관장들과 8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구성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뽐내며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 복싱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의 체육관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복싱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전국생활 복싱대회는 군위군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안전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군위전통시장에서 진행되어 시장 상권 활성화,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품 행사와 함께 펼쳐진 복싱 경기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생활복싱체육대회는 대구 시민들이 건강과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운동으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회입니다. 그 많은 노력을 해서 누구나 어려운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앞으로 복싱을 사랑해주고 복싱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복싱협회는 학교운동부를 중심으로 신인 선수 발굴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싱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우수한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선진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 복싱을 통하여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의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에 소재한 영구 임대 아파트들의 노후화와 좁은 평수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에 우려를 느끼면서 영구 임대 아파트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 두 세대를 한 개의 세대로 통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관내의 영구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26제곱미터로서 12평형입니다. 이런 26제곱미터 두 세대를 52제곱미터의 한 세대로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러한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현재 거실도 없는 집에 좁은 방, 주방, 욕실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보조기구조차 둘 공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공간에 거실이 있고 방 3개와 넓은 주방과 욕실이 갖추어진다면 주거복지 향상과 우리 구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길게 이야기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구 임대 아파트 청년층의 유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둘기 아파트의 경우 총 2,824세대 중 노령층 거주 세대가 1,687세대이고 청년 거주 세대는 44세대에 불과합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 또한 68.7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월성주공 23단지, 본동주공단지, 성서주공 13단지의 경우 등록된 거주 인원은 9,471명이며 이 중 청년 거주 인원이 914명으로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 또한 월성주공 2단지 71세,
월성중공 3단지 68세 등 평균 연령이 대부분 60대 중후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만큼 청년층들이 입주를 꺼려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청년층들이 관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꺼려하는 현상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활력을 잃어간다든지 슬럼화가 가속된다든지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신당중학교가 얼마 전 폐교를 하였고 최근에는 구청 뒤에 있는 월성초등학교의 폐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청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입주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청년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삶에서 쾌적함 등을 의미하는 어메니티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서구 관내 영구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현대화를 깨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영구 임대 아파트들의 연식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 1995년에 성서주공 3단지이며 대부분 달서구의 출범에 맞추어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것들이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고 노후화로 인해 공실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의 빈집은 206세대로 총 세대수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좁고 세대수만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줄인다면 공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넓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달서구 관내의 가구나 가전 매장의 매출액 증대 등 보이지 않는 내수시장 증가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022년 22조 5천억 원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16조 원가량으로 6조 원 줄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긴축 기조와 맞추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에 일부 동의하는 면은 있으나 중앙정부 또한 16조 원가량 막대한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급 목적에 잘 부합될 것입니다. 달서구는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및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오래되고 영구 임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달서구에 먼저 많은 세대와 많은 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 청년의 인구가 늘어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2024 장미꽃 필무렵 축제가 5일 10일부터 12일까지 달서구 이곡 장미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판타지인 달서, 마법에 걸린 장미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마법의 문, 이 세계 사진관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마법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미터널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엽서 전시가 있으며 장미 요정 픽픽 프로그램을 통해 장미공원 곳곳에 숨어있는 요정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서문화재단 이태훈 이사장은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리는 장미축제가 지역 주민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달서구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 행복 콘서트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오후 7시 30분 코오롱야의 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주최하며 시름예술단 6개 단체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일에는 시립극단과 시립무용단이
뮤지컬 갈라쇼와 클럽 DCDC를 선보이며 인기 뮤지컬 배우 브래드 리틀과 권가민, DJ 아노미가 출연합니다. 15일에는 시립국악단이 태평소 협주곡, 국악가요, 소리 등을 선보이고 가수 남상일과 정미애가 특별 출연합니다. 16일에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합동무대를 가지며 팬텀싱어의 비아첸테가 객원으로 참여합니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시립교향악단이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춤곡과 뮤지컬 맘마미아 메들리를 연주합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시민 행복 콘서트에서 멋진 공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아동학대 늘 제로 달서가 해봄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8월까지 관내 아동 돌봄 관련 종사자 및 달서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펼치는 아동학대 늘 제로 달서가 해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제로를 향한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아동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2024년 늘봄 학교 시행에 따라 돌봄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32개소, 달서구 돌봄센터 2개소, 초등 늘봄 학교, 드림스타트 등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 및 달서부모로 해당 기관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일정 조율 후 구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과 11일에는 달서구 아동지킴이들과 함께 호림강 나루 볼리공원에서 아동 긍정양육을 홍보하는 합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가족 간 마음을 풀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음 풀고 휴지 배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전 월세 계약할 때 궁금한 것 상담하세요. 달서구가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 법률 상식이 부족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 관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 보수,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등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안내 도우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하거나 운영시간 내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다사고, 포산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다사고, 포산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다사 포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행복나눔 안부묻기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5월 10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달성군 읍면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즐거운 생활 지원단 등이 취약계층 300세대의 건강과 생활안전 등을 점검하는 행복나눔 안부묻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달성군 읍면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즐거운 생활 지원단 등과 함께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간편 조리식품 및 미세먼지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등을 전달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확인합니다. 달성군은 2013년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무원이 직접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부를 묻는 행복나눔 안부묻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12년째 매년 2회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을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별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산중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성산중학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일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라탄을 이용한 조명 스탠드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습니다. 마음 챙김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체험활동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라는 슬로건처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서 벗어나기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 학부모 교육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 및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는 선생님과 웃으면서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 교사도 활동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동준 교장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마음 챙김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효과가 2배 이상이 된 것 같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화하는 모습이 밝아 보여서 흐뭇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동곡초 더 넓어지고 쾌적한 특별교실 증축 준공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대구 동곡초등학교는 지난 1일 김태원 달성지원교육청 교육청, 권순기 총동창 회장, 장정화 운영위원장 외 10여 명의 내빈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실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서 학교장과 교육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함께 개교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동곡초 특별교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2층 신축 건물에는 현대식 급식실과 예술창작실, VR 체험실, 교과연구실, 엘리베이터를 갖추었고 기존의 좁고 노후된 늘봄교실 및 특수반 교실이 더 넓어지고 쾌적한 교실로 달라졌습니다. 김태원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동곡초의 특별교실 증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동곡초를 이끌어 나가고 멋진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학년 조윤서 학생은 깨끗하고 멋진 새 건물이 생겨서 좋다. VR 체험실에서 축구 승부차기 게임과 라인 피하기 게임을 했는데 엄청 재미있었고 넓고 쾌적한 예술 창작실에서 미술과 음악 수업을 하니 새롭고 좋아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남지윤 교장은 동곡초는 대구미래학교답게 미래 역량을 기르고 특색 교육 활동으로 영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원어민 1일 화상영어, 영어 뮤지컬, 영어 동화 구연, 영어 노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동곡초만의 경쟁력을 길러 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5월 SNS 홍보 트렌드에 맞춰 최근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맞춤형 소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가진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부정 이슈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카카오톡에서 달서구청을 검색하고 달서톡 채널을 추가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달서톡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 행사, 축제, 명소 등의 콘텐츠를 카드 뉴스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할 계획이며 채널을 추가한 카카오톡 친구들에게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복지예산 누수 방지 및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부정수급 마을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단은 통장 및 지역 주민 52명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달서구는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신규 책정자 교육, 안내문 발송, 담당 공무원 결의대회 및 역량 강화 교육, 신고상담센터 설치, 카카오톡 채널 홍보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4일 논공읍에 위치한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달성군 어린이날 큰 잔치가 어린이와 가족 등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집중되는 5월 5일을 피해 하루 앞선 4일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 부스존과 워터존, 바운스존, 그리고 화려한 공연존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쉼터와 간식, 분식, 음료를 제공하는 푸드존도 따로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오늘 행사가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일생 동안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주역으로 자라나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노인 50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 화분과 구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효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효꾸러미 나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으로 어버이날이지만 자녀들의 방문이 어렵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어진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꾸러미를 지원받은 신모 씨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어버이날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안부를 물어주니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에게 올해 5월이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란다며 내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화원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